네, 강프로입니다. 현대차 보겠습니다. 자, 한 주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47만 원대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변동성이 나오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등락 구간이 크기는 컸지만 가격은 유지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유지했다는 건 하이닉스도 유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두산에너빌리티까지 가격을 유지했다. 그리고 현대차까지 가격을 대략적으로는 유지를 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느냐? 여기 주간 등락 폭을 보잖아요. 그러면 5% 하락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업종 차트에서 주봉을 보면 2.5% 코스피가 빠졌어요. 근데 이걸 보셔야 됩니다. 코스피는 한참 올라가고 난 뒤에요. 그러면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이 올라가면 그만큼 많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많이 올라가면 많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추세가 잡혀 있는 상황일수록, 그리고 삼성전자의 성장성이 부각되어 있는 상황일수록 시장의 등락 구간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었느냐? 가는 놈이 더 간다. 그럼 이거랑 여기 현대차의 상황이랑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건 AI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AI 때문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AI로 인한 AI의 투자를 미국에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늘어났고, 그리고 이 메모리는 미국에서 투자하는 AI 데이터 센터로 들어간다. 그럼 데이터 센터를 학습시키죠. 그럼 이 학습된 내용을 가지고 로봇으로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대차 이야기하는데 왜 제가 로봇 관련된 이야기를 드리느냐? 현대차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여기 10월, 11, 12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1월 달에 100% 이상의 상승 구간을 만들어냈었던 이유는 아틀라스 로봇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현대차가 실적이 좋아서 올랐느냐? 아닙니다. 자동차가 잘 팔려서 올랐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생긴 거고, 그게 로봇이에요. 물론 이게 노조와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또 하나예요.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면서 과거부터 로봇 관련된 쪽에 투자를 하고 있었고, 여기에 대한 미래 성장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을 해줬다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실적이 나오지 않았죠.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가는 먼저 올랐죠. 왜 그럴까요? 선반영되니까. 자, 그러면 현대차만 이런 과정이 있느냐? 자, 보세요. 삼성전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의 상황이니까 삼성전자가 5만 원부터 16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3배 올랐다고 할게요. 그냥 시가총액 300조에서 1000조까지 갔다고 쳐보겠습니다. 3배 이상 간 거지만 그냥 계산하기 쉽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삼성전자의 실적이 3배만큼 좋아졌느냐, 즉 3배 정도의 성장성이 나왔느냐,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다면 시장은 그때 실적이나 밸류에이션 수치에 맞게 주가가 가는 게 맞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실제 그렇게 나왔는지 보면 되겠죠. 삼성전자의 실적 볼게요. 분기 실적 20조입니다. 영업이익 기준에서. 전 분기랑 대비해서 보더라도 100% 성장밖에 못했고, 연간을 보더라도, 보통 연간 작용을 하거든요. 연간 보더라도 어때요? 43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22년도에도 43조예요. 즉 성장을 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의 상승폭은 5만 원부터 17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주가는 선반영한다는 겁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로봇 관련된 기업에서 현대차 말고 로보티즈 많이 간 거 볼게요. 클로봇,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게 다 뭡니까? 이거 로봇 관련주죠. 이번 주 들어서 하락폭이 꽤나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이 있어요. 로보티즈 돈 벌고 있는지 볼까요? 로보티즈 돈을 벌고 있네요. 34억 올해 수익이 나온 거예요. 시가총액은 4조 2천억. 무슨 얘기냐? 앞으로 PER 10배를 받았을 때 저평가로 평가하니까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배로 적용시켰을 때 돈을 벌어야 되려면 4조 2천억에 저평가 평가를 받으려면 4,200억을 벌어야 됩니다. 근데 로보티즈는 얼마를 벌었어요? 34억. 10억 높여서 42억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PER은 1000배예요. 1000배. 자, 우리가 여기서 뭘 봐야 될까요? 실적을 보는 게 아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미래 성장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 주가가 움직이는 건 미래 성장성을 담보했을 때
상승하는 겁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도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닙니다. 단지 로봇에 대한 성장성을 시장이 인정해 준 거고 로봇 관련된 테마에서 현대차가 대장주로 등극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미 테마의 형성이 됐어요. 제가 로봇주를 어떻게 매매했는지 실전에서 상황을 볼게요. 조에 눌러가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로보티즈 어때요? 공통점 찾으세요. 매수, 매도, 신고가죠. 수익 구간 101%, 그리고 매물 소화 과정 또 가죠. 1월 30일 날 매도한 물량 22%, 2월 2일 날 매도한 물량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에요. 그리고 한 번 더 매매해서 7% 손절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고 매매하는 거다. 지금 현대차를 봐야 되는 이유는 올라가는 게 확인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미증시의 반등까지 동반됐기 때문에 한국 시장의 움직임은 더 탄탄해질 수밖에 없다. 그럼 당연히 현대차를 포함해서, 그렇죠? 현대차는 지금 올라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첫 번째 신고가 이후의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조정 구간이 소폭 길어지는 거고, 최소한의 22평 수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구간을 보내고 있는 거지, 추세가 끝나거나 한국 시장 많이 올라와서 현대차도 이제 빠져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다른 로봇주들 한번 볼게요. 로보티즈 수익 난 거 100% 보셨죠? 두산 로보틱스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수익 구간 41%, 그쵸? 그리고 내려오는 거 보고 매도, 이번 주 하락, 다음 주에 반등 확인, 당연히 매수 구간 또 잡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현대차 기준에서 로봇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로봇주만 보겠습니다. 큰 로봇, 자 어떻습니까? 신고가 구간에서 수익 구간 176%.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미래 가치를 반영합니다. 즉 지금 현대차가 이렇게 상승한 거, 현대차뿐만 아니죠. 기아, 모비스, 이 모비스가 아니에요. 여기 현대 모비스, 그쵸? 같이 올라가죠. 무슨 얘기냐?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부품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비스는 부품 업체니까. 물론 지금까지는 자동차 부품 업체였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죠.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로 이제 성장하는 시대는 끝났다. 왜? AI가 도입됐을 때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으로 단가 자체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단가가 낮아진다 그래서 판매량 자체도 늘어나겠지만 얼마나 늘어날까요? 그렇게 늘어나진 않을 겁니다. 현대차가 여기서 뭐 2배, 3배 가는 정도. 지금 시가총액 현대차 이제 100조인데 200조, 300조 갈 정도로 자동차로 인한 성장세는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 새로운 모멘텀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한 지 거의 한 5년 이상 됐을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부분을 시장이 인정해 준 게 올해 1월 달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쉽게 가기 위해서는 한국 시장이 안정적으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단기간에 상승했었던 그 높아진 이격을 지금은 다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다 줄였어요. 무엇보다 삼성전자의 이격 조정 거의 끝났고,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22평을 수렴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횡보하는 과정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여기서는 팔아야 될 구간이 아니다. 하지만 관련주들 있잖아요. 기아랑 모비스 같은 거 말고 관련주들, 두산 로보틱스, 로보티즈 이런 종목군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들 사고 팔고 하면서 제가 아까 전에 수익 실현 어떻게 하는지 봤죠? 관련주들을 매매하면서 수익 실현을 해가면서 했을 때 현대차를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겠죠. 원래 주도 섹터에서 대장주는 파는 게 아닙니다. 연 단위로 올라가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파는 게 아니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은 변동성이 큽니다. 13만 원짜리가 10만 원까지 내려 대략 25% 정도 내린 겁니다. 이걸 그냥 가지고 있겠다고요? 팔아야지. 물론 여기서 현대차도 그 정도 내려. 근데 현대차는 전체적으로 다 팔면 다시 사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은 단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충분하게 매매 구간이 가능하고, 그 실시간 타점 어떻게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를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포함해서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장은 어떤 상황인지를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월 5일 날 같은 경우에도 실시간 타점 로보티즈 하락 중 팔아라. 전부 다 밑에 보면 하나오션도 하락 중 팔아라. BHI도 하락 중 팔아라. 근데 밑에 쭉 내려보면 두산 엔더빌리티는 매도 금지 보유해라. 제주반도체 다시 사라. 왜? 금요일 날 반등이 나왔거든요. 보세요. 2월 6일 날. 이렇게 된다. 실시간 타점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무엇보다도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여기 반도체, 그리고 원전, 그리고 여기 보면 현대차,
로봇 관련주 매도 현대차만 보유한다. 모두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되고 무조건 주도주만 해야 되고 주도 섹터는 반도체, 원전, 조선, 로봇, AI 관련주 이 안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까지 포함해서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아까 전에 보셨던 화면입니다. 자, 결과만 보자고요. 176%. 쭉 올려서 보면 ISC 같은 거 공통점 한번 볼게요. ISC. 이제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뭘 보고 신고가를 봤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반등이 시작되는 것을 봤다. 조정이 끝났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간 거겠죠. 예상이 아닙니다. 확인했기 때문에 다른 데도 동일하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 ISC는 지금 샀으니까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됐죠. 다른 종목을 보겠습니다. 제주반도체도 매수 들어갔는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2월 6일 장중 매수하세요. 매수했죠? 근데 그 전에 20% 19% 언제? 올라왔을 때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로보티즈 어때요? 100% 수익 구간. 로보티즈 확인하고 매매를 했을 때 100% 이상의 수익 구간까지도 갈 수 있다. 우리는 신고가 구간에서만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모든 부분 그리고 실시간 타점 그리고 종목에 대한 상황 시황까지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세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현대차의 가격 전략, 단기 보유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현대차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가면 좋겠는데 보세요.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쉬었다가 가고 쉬었다가 가고 쉬었다가 가고 쉬었다가 가죠. 우리는 확인을 합니다. 이 확인하는 과정 어떻게 타점을 잡을지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현대차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